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기대하면서 가계부 구조대 출동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요, 위기에 빠진 우리 집 가계부의 사고 원인을 알아보는 도와줘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집 가계부를 구해줄 멋진 특급 가계부 구조대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진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윤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박동수 전문가님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 가계부 구조대원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동수 전문가님, 제가 이제 초면에 퀴즈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유키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가난하게 태어난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실수다. 누가 한 말일까요? 빌 게이츠죠. 역시. 네, 뜻풀이도 해드릴까요? 네. 네. 가난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확실히 우리 가계부 구조대원분들이 달라서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자만이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리가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세요. 저도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헬프미 네. 우리 집 가계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 조언을 들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면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지름길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부터 1시간만 투자하시면 가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저희가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동수 대원님, 윤희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분이 아주 엄청난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재무 관련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꿀팁에서 핫팁까지 화끈하게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꿀팁부터 핫팁까지 자 모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가계부가 사연 신청을 해 주셨을지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여보, 우리 이번 달에 부모님 용돈 얼마나 드리면 좋을까? 한 30만 원만 드리면 하는데 어때? 30만 원이요? 그 작년 추석 때는 50만 원 드렸잖아. 근데 코로나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생활비도 좀 빠듯해가지고 그래도 좀 50만 원은 드리고 싶긴 한데. 나도 당연히 많이 드리고 싶지.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도 드리고 싶어. 어쩔 수 없죠. 근데 혹시 당신 뭐 다른 거 있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뭐 자녀 계획도 있고 또 생활비도 빠듯하고 가계부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래. 어쨌든 부모님 생각 끔찍해하던 당신인데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것 같지 뭐. 코로나도 있고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 30만 원씩만 하기로 하자. 그래, 고마워.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설프지만 연기를 해봤는데요. 아니, 박동수 전문가님은 사실 외모는 거의 배우 뺨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뭐 연기 잘 못하고 네. 그나마 좀 잘하는 게 노래인 것 같아요. 연기보다. 노래요? 네. 어머, 노래? 네.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다음 기회에 불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다음에 시간 나면 저희가 박동수 전문가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가계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신 우리 시청자분의 가계부 상황 들어볼게요. 35세 남편과 33세 아내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 가정이셨는데요. 사연을 봤을 때는 여유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았죠. 근데 남편한테 아내가 모르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한 표 던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맞을까요? 네, MC님이 역시 예리하신 것 같아요. 그 남편분께서 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연봉 인상이 일단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부담감이 느껴지셨고 원래 연봉 인상을 염두에 두고 또 스포츠용품을 많이 구매하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생활비가 많이 빠듯하다 보니까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몰래 아내 몰래 뭘 샀잖아요. 이게 남편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수 전문가님께서 이 신혼부부 가계부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가계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네. 두 분의 수입을 합쳐서 일단 430만 원의 수입이 있고요. 지출은 418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정 지출로는 보험료가 38만 원, 그리고 대출 상환이 5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저축 70만 원 정도를 하고 계셨고요. 변동 지출에는 식료품비가 100만 원, 외식비 40만 원, 교통비가 35만 원, 통신비가 15만 원, 그리고 부모님 용돈으로 40만 원을 지출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일반 가정들의 그런 가계부랑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 전문가들이 보셨을 땐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보험료가 네. 38만 원 납입하고 계신데 보험료는 그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적절하게 내고 계셨고 과도하게 지출을 하지 않으셨다는 점, 좀 이게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장 내용이었어요. 어떤 보험이든 보험의 목적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신혼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오늘 가계부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에 쓸데없이 돈을 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신혼부부다 보니까 외식비나 이런 데에 많이 돈이 나가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사연분과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은데 저축도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축도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당하게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연금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지금 앞날도 되게 힘들고 또 계획할 것도 많고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셨는데 네. 식료품비 그리고 외식비를 조금 줄이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줄이시면 개인연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개인연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외식비랑 식료품비가 많이 나가서 네. 개인비가 없는데 저처럼 아마 개인연금을 빼뜨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연금만 있어도 됐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개인연금에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개인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현명할까요? 우선 은퇴 후 최소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는 한 108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적정 생활비는 15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네. 적정 생활비는 한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보다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연금은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라는 건데 그게 참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연금은 우리가 월세처럼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층에는 우리가 흔히 다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이 있죠. 그리고 3층에는 개인연금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개인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988년도에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근데 2028년이 되면 소득 대체율이 4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의 혜택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우리가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이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이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자, 전문가님 제가 한번 기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국민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네. 사실 요즘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돈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줄 수밖에 없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계속 국민연금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긴 하되 개인연금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해요 말아요, 솔직히?
해야죠, 당연히.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액과는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로 국민연금은 꼭 가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사연을 신청해 주신 신혼부부가 제 또래, 저만 이제 결혼 못했지만 자, 이분들은 신혼부부라서 제가 이제 관심이 더 가는데요. 어떤 연금을 준비하는 게 좋고 혜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 박동수 전문가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딱 명확한 해답을 내주시죠. 네,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설계한 건 남성과 여성 두 분 다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25만 원씩 납입을 하시는 기준이고요. 20년 동안 납입하시고 65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것을 가정으로 하였습니다. 총 납입 보험료는 6천만 원이 되겠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금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남성 같은 경우에는 1억 2,300 정도가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1억 2,900이 돼요. 이 뜻은 뭐냐면 65세 시점에 최저로 적립된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은 중간에 해지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유지를 했을 때 확보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어서 보면은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해지를 하는데 좀 수익률이 안 좋다. 그러면 해지연금이 반영이 돼서 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를 하실 때는 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기본 지급률이 있습니다. 기본 지급률은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4.4%, 그리고 여성은 4.2%로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남성이 평균 수명이 짧고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기본 지급률이 좀 더 높습니다, 남성이. 그리고 투자 실적 가산율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실적이 많이 나면 가산율을 더해서 주는 건데요. 15%, 30%까지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기 유지 가산율은 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플러스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합친 게 연금 지급률이에요. 네. 그래서 5.2%고요, 남성은. 그리고 여성은 5%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연금 연 지급액이 있죠. 네. 이 금액이 내가 연금 개시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이유가 성별에 따라서 그 평균 수명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성이 나이가 2살 적지만 연 지급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 650만 원, 월로 따지면 54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하면은 2억 3,4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4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수익률 400%의 개인 연금 탐나지 않으신가요? 저도 이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수익률 400% 이런 개인 연금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보험사와 수백 개의 연금 상품이 있는데요. 어떤 보험사에 어떤 연금을 준비하냐에 따라서 혜택이 천지 차이입니다. 납입 기간, 연금 개시 기간이 모두 같더라도 받는 보험금은 2배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래서 꼭 연금을 준비하실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냥 대충 해서 가입할 게 아니라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와 꼼꼼하게 상담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연금은 이런 거구나 하고 가입을 하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윤희진 전문가님 출동 나서주시죠. 네, 오늘 사연을 신청한 시청자님께서 가계부에 있는 종신보험이 큰 문제였는데요. 2018년 11월에 20년 납입 기준으로 35세 남편 종신보험 21만 원, 33세 아내 종신보험 17만 원, 그래서 총 38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이유가 뭘까요? 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는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준비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사망보험금이 주 계약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료가 사망보험금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과 저축 목적으로 이 보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랑 우리가 그야말로 경로를 이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콕 찍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 보장 내역을 보면은요.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암진단금 2천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2천만 원, 질병 입원 일당 2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입원비 5만 원, 실손 의료비 보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선 3대 진단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에 가입이 돼 있으셨는데요. 이분의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소외감으로 되어 있는 20%만 지급되어 있는 소외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방암도 전립선암도 100% 지급되는 일반암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뇌출혈 담보와 급성심근경색 담보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조금 더 큰 뇌혈관 진단비에 가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급성이 아닌 만성인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입원 일당은 2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요즘은 잘 입원을 하지 않는 추세라 입원비는 조금 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보험금을 이제 저축 목적 또는 뭐 연금 전환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사망 보장은 누구나 이제 올 수 있는 담보기 때문에 위험률이 높아서 사업비라는 거를 보험회사에서 뗍니다. 네네. 네, 근데 사업비를 30%라 떼면 요즘 같은 금리에 과연 원금이 언제쯤 도달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다 떼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가입 금액으로 연금 부분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아는데요. 네. 아니시고요. 아니에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축이면 저축, 연금이면 연금 이렇게 각각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험료 대비 조금 가성비가 없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성비요? 그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워요. 돈을 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충분한 혜택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내가 암보험에 가입했으면 무조건 암에 대해서는 다 보장받고 뇌면 뇌, 심장이면 심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비도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가성비는 진짜 우리가 꼭 따져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 증서를 꺼내서 열심히 훑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것도 하나 물어봐도 될런지? 네, 됩니다. 아니 우리 전문가님들 어떤 보험 준비하고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보장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희들의 보험 가입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이거를 혹시라도 말씀드리면은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괜찮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시청자님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좋은 거잖아요.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두 전문가가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최초 공개니까 네. 집중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도 알려주실 거죠? 정말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마 저희께 공개되면 아마 파장이 많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항상 궁금했잖아요. 이런 전문가분들도 분명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 자 60초 후에가 아니고 자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을 보시면 정말 많이 놀라실 텐데요. 방송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이니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 보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단 암 진단비 1억 원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인데 옆에 보시면 갑상선 진단비가 6,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 3월까지는 갑상선 진단비가 일반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수술비 3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3,3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4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 2,550만 원, 질병 후유장애 3% 3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3%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가 21만 1,594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월 납이 21만 1,594원인데 이렇게나 많은 보장을 받고 계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보장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한 2, 3년 전쯤에 네. 보험료가 저렴한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그때 저도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발음이 너무 어렵네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담보는 3대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했고요. 보장 범위가 가장 큰 담보 위주로 가입을 했고요. 특히 뇌와 심장 질환 진단비는 혈관 진단비로 구성을 했고요. 후유장애는 3%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했던 이유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정말로 많이 다르거든요. 전 보험사의 가격을 다 비교해서 동일 담보 대비 가장 저렴한 담보로 구성을 했고요. 불필요한 보장이나 가성비 없는 보장은 가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담보로만 구성을 하다 보니 보험료는 저렴하고 이렇게 크게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네요. 아, 그럼요. 중간 점검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동수 전문가님의 보험 가입 내역도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네. 저는 훨씬 더 젊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이 디스 가시나요? 디스 할 만한 나이 차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장점이죠.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제 보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주요 보장 내용을 먼저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가 1억 4,600만 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가 3,500, 암 수술비가 4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5,600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6,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가 6,500만 원, 급성심경색 진단비 4,500만 원. 지금 뇌졸중 진단비와 급성심경색 진단비가 좀 많이 가입되어 있는 이유는 2017년도에 가입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보장을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때 좀 예전에 가입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각각 4천만 원씩 보장받고 있고요.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억 보장받고 있는데 저는 90세 만기까지 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자 90세 만기까지 준비를 했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가 2억 3천만 원 보장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뇌혈관과 허혈성에 대한 보장을 많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은 준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박동수 전문가님이 가입한 보험 내역을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가입하면 좋아요 하는 그런 꿀팁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보험 하나만 딱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한정되어 있는 보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보장을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보험 개수를 좀 늘려서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보험사마다 같은 보장일 때 보험료가 조금씩 다르고 또 좋은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고 비교를 해서 준비하면은 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있잖아요. 또 하나 뭐죠? 어릴 때 빨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 맞습니다. 네. 윤희진 전문가님도 혹시 꿀팁 있다면 저한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전에 꿀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혹시 또 뭐 없을까요? 이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제가 유난히 허혈성 진단비에 4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오. 제가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협심증이 좀 걱정이 돼서 4천만 원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회사들은 지금 저희 같은 성인은 한 회사에 1,000만 원 이상 가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4개 회사에 네. 1,000만 원씩 4천만 원을 준비했거든요. 어머나. 이렇게 굳이 꼭 같은 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요. 네.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담보를 회사마다 찾아서 본인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진짜 꿀팁입니다. 자, 이런 거 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혹시 어제 돼지꿈 꾸셨나요? 우리가 진짜 뭐 이런 거에 좋은 경품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는 것도 너무나 좋으시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02-3772-9406, 02-3772-9406 무료 전화로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원인을 알아봤다면 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알아봐야겠죠.
구해줘 우리 집 가계부 시간입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아까 우리 신혼부부의 사연을 듣고 어떤 점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의 가계부가 상담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보실게요. 네. 특히 고정지출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했던 종신보험 38만 원을 보장성 보험 21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17만 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신혼부부에 비해서 식료품비와 외식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계셨어요. 예, 본인들도 인지를 하시고 아하. 각각 20만 원씩 줄이겠다고 하셔서 4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고요. 또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지출하시고 남은 돈을 그냥 일반 통장에다가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묵혀두셨거든요. 그래서 총 69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이 댁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인 개인연금이 없으셔서 부부 네. 합산 50만 원으로 개인연금을 가입을 시켜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19만 원을 가지고는 요즘 하루만 맡겨도 금리를 주는 통장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예요? 네,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CME 통장이 있는데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거든요. 네. 이 댁의 또 다른 문제는 비상 예비 자금을 준비하지 않게 되면 코로나와 같은 이때에 갑자기 이제 일을 좀 줄이시거나 하게 되면 그동안 모아놨던 저축을 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CMA 통장에 이 19만 원을 비상 예비 자금이나 또는 단기 목적 자금으로 네. 준비를 드리도록 설계를 해드려서 지금 저축이 70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네. 증액됐습니다. 와, 아니 저축액은 늘어났는데 그 안에서 그야말로 네. 비상 자금을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고요.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추가로 안전하게 열쇠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개인연금을 가입 안 해서 그런지 새로 생기셨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젊고 또 자녀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축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연금보험을 준비함으로써 나중에 노후 생활비를 좀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변경을 해드려서 네.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전문가님들 최고. 자, 여러분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02560-6026으로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저까지 너무나 기쁜데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의 연금 수령액 비교 전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변경정 연금 수령액을 보시면 남편분은 퇴직연금 4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수령하셨고요. 그다음에 아내분은 이제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3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가 예상 수령액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후에는 개인연금을 각각 54만 원 정도 수령이 예정되어서 네. 228만 원으로 총 108만 원이나 늘어나게 되셨습니다. 와, 지금 매달 연금 수령액이 108만 원이나 늘어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 준비해 주신 연금은 뭐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특징이 당연히 있으니까 가입을 시켜드렸겠죠? 그러니까요. 네, 뭐예요? 좀 말씀드릴까요? 네. 네, 5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단위 5%로 최저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과 관계없이 나의 연금액이 보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입니다. 보통 연금보험에는 적게는 6%부터 많게는 8, 9%까지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데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연금 개시 시점까지만 유지를 하면은 연금액에 사업비를 더하지 않는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5%가 보증된 금액으로 사망보험을 받게 됩니다. 보통 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돈 주고 끝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전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더 많이 나면 연 단위 5%보다도 많은 연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가입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 나도 가입했다. 그러니 그만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귀 활짝 열고 들으시면 이렇게 꿀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신혼부부의 노후를 180도로 바꿔주셨는데요. 진짜 처음부터 너무 놀랐죠. 근데 하나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먼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보호해주는 보험인데요. 사망이나 질병, 입원, 상해 등과 같은 생명과 관련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보면은 든든한 백 같은 거.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백, 아빠 백은 없었지만 이렇게 노후에 대한 백은 준비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계속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장의 범위인데 네. 이제 보장의 범위가 중요한 것은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뇌에 대한 보장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크게 보면은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증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뇌출혈 혹은 뇌졸중만 보장을 받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졌을 때만 보장이 되고 뇌졸중은 터지는 것과 막히는 것까지 되는 건데 뇌혈관 질환은 막히기 전에 전조 증상까지 뭐 까리가 부풀어 오른다던가 네. 틀어진다던가 이런 것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범위가 넓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의 차이를 보시면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9%, 뇌졸중은 64% 정도 되고 뇌혈관 질환이 100%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뇌출혈과 뇌혈관은 10배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대략 뭐 2배 정도밖에, 뭐 많아봤자 3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필히 뇌혈관 질환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심장 같은 경우에는 딱 2개만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증권을 보시더라도 이 보장은 아마 있으실 텐데 문제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범위의 차이는 10배 정도가 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보험료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 없다 그러면 네. 꼭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잘 봐야겠네요. 아니, 그렇죠. 우리가 일단 뇌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가 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보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뇌출혈에 가입했는데 뇌졸중이 일어나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뇌혈관 질환으로 딱 이렇게 글자 써져 있는지 보시고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이 되는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공부는 필수인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서 후유장애 보장 금액도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후유장애, 이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보장을 받는 걸까요? 3%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몸에 80% 이상 장애가 났다면 어느 지경일까요? 80%요? 네. 80%면 거의 거동... 예, 반신불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80% 후유장애 담보는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후유장애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3% 후유장애 진단비는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적인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네. 가입 금액은 신체 모든 부위마다 다 해당이 되고요. 오. 가입 금액에 장애 진단비를 곱하여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질병 후유장애도 있고 상해 후유장애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당했다면 네. 한쪽 눈은 장애 진단비가 50%입니다. 오. 그래서 3천만 원에 50%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네. 만약에 또 다른 눈이 한쪽 눈이 또 실명을 하면 또 마찬가지로 3천만 원에서 50%인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인공관절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시면 네. 무릎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20%가 지급이 되거든요. 다시 3천만 원이 원래대로 세팅이 되면서 3천만 원에 20%인 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네. 또 다른 쪽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또 6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돼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보험 중에 그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질병 후유장애 3% 3천만 원 정도 가입하는데 보험료가 한 1만 원대면 가능하고요. 세상에. 상해 후유장애는 뭐 1억 원을 가입하는데도 직업 급수에 따라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모를 이제 본인한테 어떤 장애가 올 때 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참 좋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장애로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월 10,000원 정도면 최대로 뭐 억 단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후유 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성비 좋은 보장을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의 신혼부부, 과연 리모델링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신보험에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암 진단비가 2천만 원이고 유사암 진단비 600만 원,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 2천만 원, 급성심경색 진단비 2천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그러니까 일반 사망에 대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고 계셨죠. 리모델링 후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2천에서 5천으로,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600에서 1,000만 원으로, 그리고 암수술비,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보장은 없으셨는데 각각 암수술 3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씩, 그리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진단비가 1,000만 원. 그리고 똑같은 급성심경색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보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도 기존에는 아예 없으셨는데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상해 후유장애도 원래는 없으셨어요. 근데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원래 기존에 나입하시던 보험료는 대략 두 분 합쳐서 38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는데 네. 리모델링 후에는 21만 원 정도로 보험료는 낮아졌는데 보장은 엄청나게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보험료는 확실히 낮아졌는데 보장은 거의 뭐 2배 이상,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오늘 사연의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이 종신보험이다 보니 주계약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입원비 또한 꽤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암 진단을 받더라도 3, 4기가 되지 않으면 거의 일주일 이상은 입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로 오래 입원을 하지 않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입원비 특약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서 좀 일부러 넣지 않았고요. 또한 같은 보정이라도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성별 또 나이 그 질병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보험은 각각 다르다고 보셔야 해요. 그래서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능력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알아보신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다 직접 설계도 하고 각각 변동되는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보험료가 개정이 될 때마다 좋은 보험사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내가 좋은 보험을 준비를 하려면 그때그때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상담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뭐 엄마 친구의 권유로, 나의 친구의 권유로, 아니면 저거 TV에서 봤어. 아니면 띠링띠링 고객님 혹시 이런 부분까지 된다던데 어떠십니까? 해서 이런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가입하면 문제지만 문제는 나의 목적과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헬프미 우리 집 가계부를 위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우리 꿀팁들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지인이나 TV 광고, 그다음에 통신 판매로 이제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보장 내용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다 보면 갱신보험이 뭔지도 모르고 본인의 보험이 갱신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고객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보험료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부터 정말 많게는 수십만 원씩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을 전문가를 통해서 보장 내용을 꼼꼼히 설명 들으시고 본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보험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잘 들으셨죠? 이렇게 메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박동수 전문가님도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좀 많은 것들이 뇌리에 스치실 것 같아요. 내가 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뭐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뭐 가계부는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혼자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시고 제대로 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제대로 된 길을 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아프면은 의사를 찾아가듯이 네. 잘못되어 있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은 지금이더라도 제대로 된 길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시청자님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한 맞춤 상담이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은 물론이고요. 재테크와 연금까지 여러분의 가계부를 리모델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 시간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채택되지 못한 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저희가 접수받아서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죠. 자, 37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이고요. 월급이 불규칙하지만 개인 연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박동수 전문가님. 이건 제가 썼나 싶어요. 제가 딱 37세. 개인 연금 준비하지 않은 프리랜서인데요. 아, 이런 분들, 저와 같은 분들은 연금 준비해야 될까요?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해야 돼요? 당연하죠. 아, 돈이 없는데. 당연히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사연을 주신 분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좀 소득이 불규칙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금은 나중에 언제 받아 이런 생각으로 네.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굳이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그래도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감사하다 아니면 되게 좋은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소득은 불규칙하고 좀 힘들지언정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은퇴 시기가 거의 30년 정도라고 하면은 인생의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개인연금은 조금이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하시면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이라고 얼만큼 힘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여유가 될 때마다 또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연금액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당장 옷 사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또 이제 뭐 돈 불리는 다른 것들 생각해 보면 노후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확실하게 저보다 나아서 잘 생각하고 계시고 꼭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28세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CI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저는 계속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윤희진 전문가님, 20대 남성분의 사연이신데 CI 종신보험, 보유, 해지 어떤 게 좋을까요? 영어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CI 보험은 크리티컬 일리니스라는 중대한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이 중대한 질병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게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중대한 질병, 즉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이 지급되겠거니라고 하고 가입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약간 조항에 있습니다. 네. 약간 조항에 보면 평생 영구 장애가 남거나 평생 동안 간병을 받거나 또 심지어는 의사로부터 6개월 남았습니다라는 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암은 중대한 질병 맞죠? 진짜 중대하잖아요, 암은. 물론 암은 대부분은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물론 약간 규정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좀 있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보험료인데요. 암 진단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2배 이상 높아서 일명 비싼 암보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CI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무작정 해약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때로는 가입 시기나 가입 연령 그리고 가입 목적에 따라서 유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현재 병력 상태에 따라서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분도 있거든요. CI 보험만큼은 절대로 혼자 개인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역시나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고 우리가 비싼 돈을 내니만큼 이렇게 상담받고 그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장 내용 및 결과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시청자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시청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이번에는 60세 여성분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장을 받고 나면 월납 보험료가 오르나요? 그리고 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과연 저는 궁금하네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을지. 참 보험은 어려워요. 네, 어렵긴 하죠. 네. 신용카드로도 일단 납입은 가능하신데 그 전에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보험금을 내가 청구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오르진 않습니다. 이제 자동차 보험은 그게 적용이 되지만 다른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이 되지가 않고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보험금 청구를 덜 하게 되면 그러면 할인 혜택이 적용돼서 좀 더 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고, 그리고 MC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보험사마다 그 혜택이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오. 신용카드 납입 또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신용카드로 꼭 납입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사전에 좀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 어느 정도 결제하면 뭐 혜택도 있고 포인트도 쌓는 건데 그거랑도 관련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네, 그럴 것 맞아요. 같고요.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죠. 82세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무릎이 골절됐어요. 3달이 지났는데 걷는 게 불편하십니다. 관절염은 없으시고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윤희진 전문가님,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안타깝게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Why? 왜요? 아까 좀 전에 후유장애 진단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신체적인 훼손 상태가 남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첫 진단일로부터 180일, 즉 6개월은 지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과를 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되거나 그러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첨부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긴 네. 하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계부 구조대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에 대해서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